잘 나가는 카페들을 생각해 보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그 카페들이 주는 느낌은 우리는 커피가 제일 세상에서 맛있어, 이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센터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 때 그냥 막상 나 대회 우승했고 로스팅 잘하고 그러니까 카페 열 거야. 저는 제가 커피 추출 잘하고 그런 스킬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연 거 아니에요. 센터커피의 철학은 뭐냐면, 지금도 뭐냐면, 나는 오는 고객들한테 일상 작은 사치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 뭔 개소리야! 사치, 작은 사치. 사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진짜 유명한 농장 아니면 진짜 좋은 퀄리티의 상위 커피, 전 세계에 생산되는 커피 중에 상위 7%, 5%, 3%, 1% 이런 커피들을 선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손님들에게. 그런 커피를 통해 내가 게이샤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커피를 통해서 이 한 잔의 게이샤가 10,000원, 12,000원, 8,000원, 9,000원. 물론 다른 일반 카페들 프랜차이즈보다 비싸요. 하지만 몇천 원 더 주고 마셨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고객들이 비싼데 맛있어 라고 느끼면 좋겠다고 사치를 느꼈다. 난 이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 카페에 게이샤라는 커피를 파는데 이게 상위 1%야. 상위 1% 커피 마셔봤어? 이런 것들 친구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고, 커피로 인한 작은 사치, 그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센터커피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카페들을 생각해 보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그 카페들이 주는 느낌은 우리는 커피가 제일 세상에서 맛있어,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 카페들은 감정적인 걸 건드려요. 이모션을. 그리고 이모션을 건드려서 사람들과 교류를 더 잘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 카페에 단골이 될 수 있고, 이 카페를 내 친구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거지, 무조건 인테리어 이쁘고 커피 맛있다고 여러분들의 충성심 있는 고객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why, 왜 카페 하고 싶은데, 고객들한테 뭘 느끼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게 고객들이 처음 오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빵 터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블루바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뭐 제가 느낀 겁니다. 블루바틀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처음 안 게 영국에서 한 2012년? 13년? 이때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대장이 있었어요. 미국에 인텔리전시아, 스톰타운, 카운터컬처, 이렇게 세 스페셜티 커피 회사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바리스타들이 와, 미국 가면 인텔리, 스톰타운, 카운터컬처가 짱이지 라고 커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바틀은 솔직히 그렇게 바리스타들이나 스페셜티 커피 하는 사람들 입방아 위에 잘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커피를 마셔봤을 때도 강배전이고 다크 로스트고, 인텔리나 이런 데는 약배전이고 산미도 있고, 우리 바리스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으로 앞으로 앞에 7,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블루바틀은 지금 미국, 일본, 한국, 홍콩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어요. 근데 반면 인텔리전시아, 스톰타운, 카운터컬처 보면 아직도 미국 내에서 커피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매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블루바틀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7년 전에 8년 전에 제가 느꼈던 게, 인텔리전시아나 텀타운이나 카운터컬처도 물론 바리스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카페를 만든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일반 오는 고객들한테도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커피를 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분명히 했을 텐데, 블루바틀은 보면 납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리테일 공간, 카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감성적인 것, 감정적으로 건들 수 있는 장치들을 그때부터 점차 쌓아서 진짜 가치가 몇 년 동안, 블루바틀 창업한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열린 지.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굳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걸 몰라도 이 브랜드를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장치들을 너무 잘 쌓아왔다. 근데 저희들이 장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카페를 열면 커피인들에게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반 고객한테 커피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어필을 해야 돼요. 커피라는 것은, 커피의 맛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 여러분의 커피를 맛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 거는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만큼 커피의 맛으로 팬을 얻는다, 나의 고객층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모션을, 감정들을 건들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쌓여 있고, 그게
여러분 브랜드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이해하는 거지 커피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브랜드를, 왜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싶으세요? 왜 카페 창업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라 생각해도 모르겠어, 난 그냥 돈 벌고 싶어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프랜차이즈 카페를 여시는 게 훨씬 더 정신적인 건강에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근데 아니야, 나는 내 개인 브랜드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뭔지 다 뭐 인테리어 기계 그거 생각하기 전에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고 이 정체성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안 바뀔 거야. 왜냐면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만약에 열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 내가 생각했던 매출보다 반이야, 안 올라가 잘.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내 정체성은 이건데 내 정체성과 전혀 안 어울리는 것들을, 장치들을 넣어서 나는 매출을 올릴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넣고 빼고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를 계속 할 때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브랜드를 이해하는 데는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1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2년 걸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수년간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때에 타이밍이 맞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리스타 여러분들에게도 나 커피 만들 줄 알고 라떼 아트 잘해, 커피도 잘 맛볼 수 있어, 전체적인 전반적인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가게에서 뭐 신혜수 샀으니까 뭐 리네아 써야지, 아니면 난 슬레이어 써봐야지, 이게 아니라 카페 하시기 전에 내가 브랜드를 만들면 나는 우리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뭘 느꼈으면 좋겠지?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해놔야 되지? 그리고 이거를 쭉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되고 이것만큼은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